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5일 부경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경마 너무 부진했습니다. 물론 고배당도 많이 연출이 됐지만은 고배당이 연출이 됐다 해서 부진해서는 안 되죠. 일단은 사과할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께 말로 100번 사과를 드려서 괜찮다라면은 하겠지만 어차피 저로서는 적중으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적중으로. 그래서 적중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했고요. 금일경마 정말 많이 터졌습니다. 정말 많이 터졌고 이게 그냥 선행 일변도의 그런 주로도 아니었고요. 추입형 마필도 꽂혔고 결국에는 승부의지가 상당히 좀 중요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승부의지. 그리고 제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일경마 아직 이번 주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토요일경마에 대박을 냈고 1호 경마 좀 부진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금일경마 끝난 시점이 되겠고요. 금일경마를 딱 지켜봤을 때 제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 어설픈 인기 마필들 상대를 정말 압도할 수 없는 인기 마필들이 나왔던 경주에서는 거의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호 경마도 정말 인기 마필들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없다라면 저는 과감하게 보병 마필을 매경 저롭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서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된 승부 경주는 2경주, 5경주, 6경주인데 전반에는 2경주의 승부로 봅니다. 정말 이거는 강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금일경마에 터져서가 아니라 당초에 2경주는 이거는 정말 배당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던 확신이 있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2경주 그리고 후반의 메인은 제 6경주 A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5경주, 6경주 이렇게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부경 1경주 국사면 6등급 1300m 레이스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신예 마필간의 편성이고요. 1경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게 인기 마필들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주요 보병 마필들을 일단은 필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레이스로 판단이 되고요. 살펴본다면 말이 7번 마필 스카이 마운틴, 10번 닥터 샤크, 12번 원더풀 폰. 그렇죠.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능력과 잠재력은 분명히 상대를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그렇게 또 임팩트 있는 화력이 아니었습니다. 스카이 마운틴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편성이 약했었죠. 그리고 선행전개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종반에 뒷심에서 10번 닥터 샤크 같은 경우는 금일경마에서 이 서수원 기수가 허리 통증 때문에 교체가 됐죠. 과연 이제 1호 경마까지 회복이 되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도 일단은 변수로 보여지네요. 변수로.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당초에 1조 마방에서 서수원 기수의 안장 교체라면은 승부의지는 분명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닥터 샤크도 아직까지는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다른 가지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닥터 샤크는 데뷔할 당시만 해도 초반에 출발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뒷심에서 나름대로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마필을 높게 평가를 했는데 데뷔한 이후에 이제 실전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는 스타트가 그다지 나쁘진 않네요. 이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마체가 좀 왜소하죠. 정말 이 마필은 1200m 레이스 또는 1000m의 거리가 정말 적합할 듯 보이는데 이번에 또 1300입니다. 그 점이 좀 변수고요. 12번 마필 원더풀 폰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입상에 성공했는데 5주로 치고는 기록이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편성도 약했었고요. 그래서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7번, 12번, 10번이 분명히 주목할 마필들입니다. 그런데 금일경마를 지켜봤을 때는 상대로 압도할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보병 마필이 두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내진 1번 투큐트 걸이라는 마필. 투큐트 걸. 한 번밖에 실전 경험이 없죠. 분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행심사 때 대비해서 데뷔 전의 성적과 걸음은 전혀 발휘가 안 됐다. 이 마필의 능력 대비.
그리고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의 이점이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지도 다실바 기수가 회복세는 뚜렷하진 않지만 지난주에 너무 부진했죠. 거의 뭐 14번 타가지고 준우승 한 번인가요? 딱 한 번 했습니다. 우승은 없었고요. 거의 다 또 인기 마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진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금일경마의 1경주에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나름대로 미흡하게나마 감을 좀 찾았고요. 22조 마방의 다실바 기수의 기승이다 또는 이 마필이 주임사태 보여줬던 걸음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승부이즈 면에서도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고 게이트 이점 이거는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1번 마필이 주목할 보평 마필이고 자, 이 8번 세비지걸입니다. 세비지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행심사 때 기록은 튜큐털이라는 마필이 좀 더 빨랐지만 1번 3초 9였죠. 마필의 능력평가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기본기와 걸음발인데 이 마필은 주행사 때부터 약간의 은폐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데뷔 전 직전 경주 단 한 번의 이 마필의 의지가 강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의 잠재력을 놓고 봤을 때 또는 이번 경주의 주요 인기 마필들의 능력을 놓고 본다면은 8번 세비지걸이라는 마필이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는 그런 전력이 됐고요. 공교롭게도 이거는 제가 뭐 같은 마주라서 이 마필 언급드렸던 건 아니고요. 인기 마필 외에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1번과 8번인데 공교롭게도 이 뒤의 마필이 마주가 동일합니다. 유화형 마주.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여러모로 일단은 1번, 8번의 이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경주. 따라서 1경주에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들 1번, 8번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팩트는 뭐냐면 이병경주의 인기 마필들인 또는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들이죠. 7번, 10번, 12번이 능력 대비 근소하게 앞서 있는데 금일경마의 결과를 지켜봤을 때는 이 정도의 걸음 가지고서는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변수가 된다면 동일마주의 마필들 1번과 8번이고 저는 뭐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이 뒤의 마필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 또는 그동안의 승부이지만 놓고 봤을 때는 8번이 상당히 많이 아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마주의 마필이고요. 8번 세비지거를 여러분께 좀 더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에 주목할 마필은 1번 튜큐트걸 여기에 8번 세비지걸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당초에 준비가 됐던 경주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한번 배당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오늘 1호 경마의 전반부의 메인 승부로 들어가야 되겠다. 정말 자신있게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그만큼 뭐 1경주보다 더하네요. 이번 경주는 상당히 기복막하는 경쟁입니다. 기복막하는 경쟁이고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 이 마필을 먼저 설명드려 본다면은 바로 7번 팬텀에이스죠. 팬텀에이스는 더 뛸 수 있는 걸음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왜 최근에 못 뛰었느냐? 지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최근까지 계속 구절염, 파인기, 관절염, 요배통까지 와 이게 그냥 한 가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꾸준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거의 뭐 종합병원처럼 구절염, 파인기, 관절염, 요배통. 자, 이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10월 28일 준우승을 딱 기록했을 때 이때가 데뷔한 이후에 10점 만에 첫 번째 입상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활약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었는데 이때부터 마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인기순위 1위였지만은 3위권에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번 경기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 병력 내용만 놓고 보면 병력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7번 마필을 세게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제가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또 이유도 있고요.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뭐 2번 멀티히트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냥 1200m 레이스 선의권에 붙었다가 뒷심 밀리면서 뒷심이 지원 F타임이 14초대였죠. 포화주로의 13초 9면은 상당히 느린 기록입니다. 그리고 4위에 그쳤던 마필 인기 마필이죠. 인기 마필 외곽에는 8번 마필 글로버 스카이 3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뭐 나름대로 종반에 올라오는 듯 보이지만은 딱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직전 경주는 초반에 또 빨리 붙어주니까는 뒷심에서 밀렸던 마필. 딱 이 정도의 마필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절대적인 기회로 보여주고요. 그 노림수의 마필 공개를 합니다. 바로 임성시 기수가 기승한 7조 마방의 5번 치어풀 라이프라는 마필입니다. 치어풀 라이프. 저는 뭐 그냥 노리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이 주행사 테크оном이 좋았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치어풀 라이프라는 마필은 어떤 수석을 적용했냐면은 선행망 마필입니다. 선행형 마필. 앞선의 경주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순발력이 좋고요. 그리고 1200m 레이스까지는 버틸 수 있는 뒷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데뷔전에서 11번 게이트로 외곽으로 밀리다 보니까 글쎄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결론은 어찌됐든 간에 능력 대비 100%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데뷔전 때 이마필이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생각 외로 걸음이 좋았습니다. 건조한 주로의 지원 F타임이 13초대입니다. 말씀드렸죠? 이마필 추입형 마필 아닙니다. 주행사 때 보여줬던 그러면 선행형 마필이었고요. 그런데 데뷔전 때 따라가서 외곽 전개 다소의 무리했던 전개였는데 종반의 뒷심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2번 멀티트라든가 8번 글로브 스카이라든가 7번 팬텀에이스라든가 이 마필들보다 더욱더 뒷심이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좀 더 파고든다면 치어풀 라이프는 데뷔하기 이전에 병력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는 9월 달에 골마 경기가 있었고요. 이때였죠. 그리고 10월 달에 GM사를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습 주행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 주행을 딱 치르고 나서 이마필 거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했던 경주가 바로 직전 경주였고요. 여기서 이제는 질병력도 없고 거세를 한 다음에 실전 경력도 맞췄고요. 그리고 7조 마방에서 가장 승부가 될 수 있는 기수 또는 기승기수가 직접 훈련을 전담을 하면서 완벽하게 정말 준비가 된 마필이 바로 5번 치어풀 라이프입니다. 기승기수는 임성시 기수고요. 자, 저로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네요.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을 다른 마필은 차치하고 5번 마필은 무조건 이번 경기를 넘게 제가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금일경마의 부진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기회고요. 저는 무조건 기회로 봅니다. 이번 경주 기회로 판단되는 바 여러분께 강하게 언급을 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5번 치어풀 라이프. 일단은 준비는 돼 있고 능력상 경쟁력 있고 편성도 좋습니다. 거리도 1200m 레이스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주는 강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로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이자 강승부 경주 2경주 치어풀 라이프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 별정 비용 방식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레이스 중에서는 인기 마필의 믿음이 상당히 강한 경주가 바로 먼저 3경주입니다. 이게 휴장 전에 금요경마에서 고배당이 연이어 터졌다고 해서 모든 경주를 배당으로 노리는 거는 또 의미가 없죠. 냉정하게 정말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되고요.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주 3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그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3경주 3두의 마필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1번 파이널 7입니다. 파이널 7. 파이널 7은 사전에 경주를 치른 신예의 마필이고요. 데뷔전 때는 입상 실패였지만 일단은 걸음은 좋았습니다. 뒷심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10월 9일 강편성에서 역시 앞선이 좀 빠르고 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월드 레전드라든가 KI가 빨랐던 선행형 마필, 그러니까는 이렇게 앞선에 나섰던 강한 마필들이 버텼던 성적의 여건에서 종반에 올라오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 마필은 꿋꿋하게 올라오는 추임력을 보여준 바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가 11월 달이었죠. 이때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승급전이었는데, 자, 이게 백미였죠. 이 승급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승급전에서 편성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5등급에서도 나름대로 강편성이었고요. 그리고 거리는 1400m 레이스. 승급했던 마필이 부담중이 55였습니다. 절대 낮지가 않았죠.
그런데 최종 결과는 2위였습니다. 준우승을 기록했던 마필이 파이널 7입니다. 이번 경주가 별점 B형 방식입니다. 그리고 레이팅 구간별로 부담이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산만 5등급 레이스인데 일단은 5등급에서는 검증된 능력 마필. 저는 인정이 됩니다. 이 마필. 그런데 이용락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현재 직전 대비 2.5kg의 감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4kg를 받았죠. 정상적이면은 56.5를 짊어져야 되고요. 근데 이용락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52.5다. 최근에 이용락 기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감량은 감량대로 받고 뭐 자신있게 말머리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11번 파이널 7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마필 그에 따른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고요. 9번 그린팝하고라는 마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최근에 꾸준합니다. 특히 1600m 레이스를 꾸준하게 경험을 하면서 마방에서 이 마필은 역시 중장거리형 마필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임력도 있고요. 스피드가 좋습니다.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긴 한데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빠른 레이스 룸에서도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있고요. 최근에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꾸준하게 본연의 타임을 유지하고 있는 마필. 자, 이번 경주는 1600m에 검증된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9번 그린팝하고 역시 이번 경주는 능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9번 마필. 그리고 8번 창창대로 맥을 좀 같이 하네요. 파이널 7과 맥을 좀 같이 하는 게 직전의 편성이 5등급의 강편성이었습니다. 기록이 좀 늦었죠. 그런데 12월 23일 이날은 정말 제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경마 주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경마 주간에 서울도 부경도 마찬가지였고 주로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무거웠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기록이 좀 늦었을 뿐이지 편성은 강했었고요. 그리고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수홍 교수의 안장 좋죠. 8번 창창대로 그에 따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저는 뭐 이번 경주만큼은 3대 마필 11번, 9번, 8번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인기를 모으겠지만은 그에 따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고 유일하게 이제 복병 마필은 말 1번 킹비드라는 마필인데 뭔가가 전개가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킹비드 마필의 습성이 종반에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종반에 한 발을 써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나쁘지 않은 이유가 1600이라는 충분한 거리가 주어졌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1800은 좀 부담스러웠던 여건이었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거리가 좀 짧았다라면은 이번 경주 윤영석 기수의 재기승에 1600m 레이스 이거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인기 마필 11번, 9번, 8번을 저로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나마 복병 마필을 지목해 드린다면 1번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터진다, 배달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 주인공은 1번 마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외의 마필들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3경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기 마필 믿고요. 그 중에서도 11번 파이널 7은 부동의 축으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11번 마필 믿고 가셔도 되고요. 여기에 9번 그린팝하고 8번 창창대로 복병은 1번 킹비드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11번 추계 9번 8번 인정입니다. 복병은 1번 마필 유일하게 터진다라면은 1번 킹비드가 가능권에 들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혼전입니다. 상당히 좀 혼전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대를 좀 압도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 주요 인기 마필들이 또 선인용 마필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이번 경주는 의도적으로 좀 배당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배당 마필을 주목해 봤을 때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 2뒤의 마필이 눈에 띕니다. 2뒤의 복병 마필을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경험과 현급에서의 경쟁력은 4번 일념천하가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죠. 일념천하. 근데 이제 일념천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9월 16일 레이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편성이었고요. 이때 우승을 했죠. 그러면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 4등급에서는 꾸준하게 이 마필을 선전해 줬어야 됐고
이미 승급을 했어야 되는데 승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기는 보고 있긴 합니다만 직전에도 인기순위 1위였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고요. 그리고 이마필이 부담 중량이 10월 16일 55.5를 짊어졌고 11월 18일 55kg 김혜성 기수 이미 우승 호흡이 있었죠. 충분히 승부가 됐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담 중에 있다는 짐을 극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제는 감량을 받고 이용락 기수의 기승이었지만은 역시 결정력이 좀 아쉬웠고요. 편성이 11월과 10월 달보다는 좀 강했던 편성이었죠. 12월 레이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한번 김혜성 기수의 교체인데 이게 교체되다 보니까는 또 55.5입니다. 마필의 이름값이라든가 4등급에서의 경쟁력 이 모든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마필이 주목할 마필이지만 내용을 정작 봤을 때는 역시나 강하게 믿기에는 뭔가 좀 아쉽다. 좀 부족하다.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4번 마필. 이번 경주 주요 인기 마필들이 다 그렇습니다. 외곽에는 이제 5번 마필, KI라는 마필.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다라고 저로서는 판단이 되는데, 물론 송경용 기수의 안장 교체는 적임 기수인 건 맞습니다. 적임 기수인데 그동안의 경주를 지켜보면 거의 선행 일변도였죠. 선행 일변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대비 직전에 편성이 강해지다 보니까는 종반에 뒷심 부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의 편성이 외곽의 그래핑킹이라는 마필도 그렇고요. 빠르고 강한 마필이 많습니다. 선행을 장담할 수 없다. 만약에 선행을 못 나선다면 이 마필 역시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5번 마필. 8번 하늘질주.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꾸준한 모습이죠. 그런데 유현명 기수의 기승이면은 당연히 높게 평가돼야 되는데 이름값에서 앞서 있고 성기수 좋다래 가지고 무조건 그 기수가 좋은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구조마방에서는 현재 5번과 8번의 동반 출전인데 송경윤 기수가 그동안에 하늘질주 쪽에 꾸준하게 호흡을 맞췄죠. 최근에 4번의 경주. 그리고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인기순위 대비 성적이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직전에도 인기순위 6위였는데 준우승을 했죠. 그런데 이번 경주 송경윤 기수는 어디가 있냐면 바로 5번 마필. 그러니까는 구조마바에서는 아무래도 하늘질주보다는 성장세의 3세의 마필, 특히 KI 쪽에 좀 더 승부의지가 강하게 걸려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마필도 역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능력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8번 마필도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당을 노려봐야 되는데 2뒤의 마필 제가 여러분께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능권을 들 수 있는 마필. 첫 번째는 알파송당입니다. 이 마필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알파송당. 알파송당은 지난 10월 16일이었죠. 10월 16일. 그 전부터 보신다면 여기 전적표가 좀 잘렸죠. 9월달에 알파송당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우승을 했던 마필이 일념천하였었고요. 코차 승부였죠. 당시에 일념천하가 1.5kg를 더 짊어지고 우승을 했는데 이번 경주의 알파송당은 52kg입니다. 서수홍 교수의 기승에 일념천하는 55.5입니다. 부담량 차이가 3.5kg 나죠. 1.5kg를 일념천하 더 짊어졌을 때 코차를 이겼는데 이번에는 무려 3.5kg를 더 짊어졌다면 알파송당이 이마필한테 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 경기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10월 16일입니다. 이때는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데 일념천하가 55.5입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량의 수학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55.5를 짊어졌고 알파송당이 51을 짊어지는 순간 최종 성적은 무려 알파송당이 6마신을 이겼습니다. 6마신. 1.5kg를 더 짊어졌을 때 일념천하가 그때 코차 승부였는데 알파송당이 4.5kg의 이점이 있다 보니까 무려 6마신을 이겼습니다. 당연한 거죠. 1.5의 코차면은 4.5kg면은 당연히 6마신이 나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3kg 차이에서 정확하네요. 1kg 차이가 일반적으로 2마신이라고 봅니다. 2마신. 그리고 초로 따지면 3분의 1초.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정확하게 3kg 딱 늘어나니까는 6마신 차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일렴천하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 마필인데 알파 송당이 이번에 52kg. 딱 3kg 차이 납니다. 3kg. 2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알파 송당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왜 부진했느냐? 이 마필이 지난 10월 16일 경주를 출원한 다음에 10월 22일 정확하게 이 시점 이후에 파인기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에 따른 질병이 없긴 합니다만 유축컨대 이때부터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1조마방의 서승훈 교수의 기승입니다. 서승훈 교수. 이거는 1조마방의 서승훈 교수는 거의 뭐 100% 승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번 경주만큼은 이 마필이 준비됐다. 마필의 상태도 건강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할 마필이 바로 6번 알파 송당이 첫 번째 누림수의 마필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9번 그래핑킹입니다. 이 마필의 능력 역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핑킹.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일념천하라는 마필이 기존에 이제 김혜성 기수 기승했다가 직전에 이용락 기수, 물론 이제 이용락 기수가 기대에 보답은 못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김혜성 기수로 교체가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아마도 33조 마방에 55.5, 55를 짊어졌던 김혜성 기수가 이때 능력이 안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감량 기수를 원했을 텐데 결론은 뭐냐? 마방에서 김혜성 기수의 선택이 아니라 이용락 기수의 선택이 일념천하보다는 그래핑킹이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핑킹. 전형적인 선인용 마필이고요. 이 마필과 이제 5번 KI라는 마필과 선두경합인데 여기서 이 마필이 이겨낸다면 빠릅니다. 빠르고요. 출발만 잘 받는다면 거리가 1200m 레이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이 그래핑킹입니다. 그만큼 직전에 스타트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반에 지원 F타임이 13초 6이었죠. 14초 이내로 끊었습니다. 뭐냐면은 뒷심의 여력이 좋았다 라는 점을 보여줬고 이번에 이용락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현재 1.5km의 감량 2점이라면 여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기승수를 요하는 마필이 아니고요. 크게 기승수를 요하는 거리가 아닙니다. 1200m 레이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추천드릴 수 있는 보병 마필은 바로 이 9번 그래핑킹. 이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인기순위 1위 마필 일념천하와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알파 송당입니다. 여기에 KI라는 마필과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마필이 9번 그래핑킹. 분석 끝났죠. 인기 마필이 4번, 5번이라면 또는 8번이라면 이번 경주는 그래서 이변의 가능성이 있겠고 만약에 이변이 연출이 된다면 그 중심에 세워둘 수 있는 마필들이 바로 9번 마필, 6번 마필입니다. 9번 마필, 6번 마필. 정말 이제 물론 1호 경마까지도 주로 자체는 젖어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다만 이제 모래 정비라든가 좀 하겠죠. 그래서 앞선의 1, 2, 3경주를 기점으로 모래파 또는 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래핑킹이냐 아니면 알파 송당이냐. 아무래도 이제 그래핑킹은 극단적인 선인용 마필, 알파 송당은 그래도 선입적으로서 뒷신발이 강점이 되면서 마필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2대의 마필에 따른 분류는 확실합니다. 현장 주로에 따라서 충마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4경주는 배당을 노려야 된다. 인기 마필이 불안하다 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4경주입니다. 6번 알파 송당, 9번 그래핑킹입니다. 5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서리고요. 이번 경주가 정말 이 부경에서 활약 중인 외산마 3등급의 마필들 중에 정말 최강의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정말 눈이 정화가 될 정도로 최강의 마필들이 나왔는데 별점 비형 방식, 레이팅 구간별로 부담이 측정이 됐고 그래서 능력 마필이 나왔다 그랬죠. 이 능력 마필들이 아무래도 레이팅이 좀 높다 보니까 주요 마필들의 부담 영향이 거의 57 아니면은 55. 감량을 받았던 마필이 55. 거의 57 이상의 마필들이 대거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담 중량.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변수네요.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 능력마필이 다 나왔다. 그러면 당연하게 능력마필 간의 접전이고 능력마를 보면 되는데 딱 한두의 마필이 여건이 너무 좋은 마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종합해 보니까 이 마필이 왜 안 팔리죠? 안 팔립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3번 클린샷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마필은 3등급에서는 거의 뭐 탑2 안에 들 수 있는 능력 마필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이 되고요. 최근에 상대 마필과의 경쟁에서 졌던 게 아니라 기승기수 역량에서 또는 부담 중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클린샷이었습니다. 능력에서 전혀 의심의 여지는 없겠고, 오히려 저는 이번 경주 서광주 기수의 그런 감량이라면은 승부가 되네요. 3번 마필은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 8번 플라잉 더 챔프 최근에 돋보이는 모습이죠. 직전에 특별 경주였고, 직전 경주가 이게 승급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등급 승급전이었는데 그 경주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려 57의 부담 중량. 역시 능력 마필입니다. 플라잉 더 챔프.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마필 워리어 클래스라는 마필은 외산 마필인데, 앞선의 클린샷도 제가 외산마 마필 부문에서 거의 랭킹 2다. 랭킹 3를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워리어 클래스입니다. 최근에 경주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고요. 승급한 다음에 3위로 승급을 했지만은 이때 58을 짊어지고 승급을 했고, 그 다음에 준우승 3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57의 부담 중량. 제가 3번 클린샷, 8번 플라잉 더 챔프, 9번 워리어 클래스 좋습니다. 캐치 더 스카이까지 언급을 드립니다. 캐치 더 스카이 이 마필도 3등급에서는 충분히 가능성 보였던 마필. 직전에 클린샷과 목차 승부였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들 제가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부담이 높아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마필들과 견줄 수 있는 마필, 상대 마필 중에 딱 한 마리가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는 승부로 예고를 드렸고요. 바로 12번입니다. 썬나이트 보이라는 마필. 썬나이트 보이. 썬나이트 보이는 그동안에 뭐 꾸준하게 3등급에서 경주를 치렀던 마필이죠. 지난해 3월달부터 되돌아보면 그때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5등, 7등, 9등, 7등 부진했다가 10월달에 4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부진했다가 직전에 딱 준우승이었는데, 그러면 직전에 편성이 약했느냐? 외산마 3등급 경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혼합 3등급 경주가 아니라 국산마 3등급 내에 있었는데 국산마 3등급 치고는 강편성이었습니다. 분명하게 강편성이었고요. 그 경주에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준우승. 그런데 이번 경주에 이용락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오히려 직전 대비 3kg의 이점이 더 주어졌습니다. 51의 부담 중량.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클린샷이라는 마필 55, 캐치 더 스카이 54, 플라잉 더 챔프 57, 워리어 클래스 57, 이 마필들을 제가 저평가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능력 마필입니다. 능력 마필인데 만만치 않게 썬나이트 보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뛰었던 경주, 이 경주가 상당히 강편성이었습니다. 거의 B급 편성이었고요. 그 경주에서 54를 짊어지고 1800 건조한 주로를 1분 54초 7에 끊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같은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1800 건조한 주로였는데 동일하게 모래 수분 함유율도 2% 동일합니다. 모래 수분 함유율 2%였죠. 건조한 주로였습니다. 그런데 클린샷의 기록은 1분 55초 2였습니다. 그때 우승을 했던 마필 플라잉 더 챔프가 54.9요. 1분 54.95 이 기록이었고요. 그리고 직전 대비 2kg 더 늘었는데 이번에 썬나이트 보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1분 54초 7 했다는 기록으로 끊었는데 감량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51을 짊어졌다. 이번 경주 또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이 마필이 또 한 번 선행입니다. 아니면은 무조건 선입전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3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준우승에 최근에 2번의 성적이 있는데 편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직전에도 선입전개였고요. 그런데 종반까지 우승 경험을 통해서 버텼던 마필이 바로 12번입니다. 저는 여러모로 이거 제가 잘못 본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 질병이 있나? 공백이 있나? 전개가 불리한가? 아니면 최근의 경주가 이게 뭐 잘못된 건가라 봤는데 3등급 레이스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기순위 안 올라왔다? 제가 뭔가 착각한 건가라가 아니라 저는 일단 믿어 심지 않습니다. 여건이 너무너무 좋고요. 이경주에 이어서 배당을 노립니다. 저는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마필이 안 팔리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당을 제가 일부러 노리는 게 아닙니다.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노리겠습니다. 12번 썬라이트 보이는 전개, 부담 중량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용락 기수가 여러분들 신인 기수이지만은 절대적으로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신인 기수들입니다. 최근에 뭐 이용락 기수, 서강주 기수, 윤영석 기수, 신윤석 기수 하나같이 다 열심히 타주고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녹아들고 있고 실전 적응을 마쳤기 때문에 오히려 신인 기수들의 감량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시간 여러분께 긴 시간 동안 이마필을 설명드렸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5경기의 승부처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12번 썬라이트 보이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등급 1600m 레이스. 이미 뭐 능력이 일정 부분 드러난 마필들이고, 자, 이게 핸디캡 경주인데, 글쎄요, 주요 인기 마필들의 부담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딱 한 마리, 한두의 보병 마필을 제가 놓고 가자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거는 현재 제가 판단해 보겠지만, 이 마필만큼은 꼭 안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딱 한 마리. 먼저 인기로 볼 수 있는 마필이 8번, 12번입니다. 앞서 있죠. 최근에 이 대망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필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 걸음의 변화가 확연하게 뚜렷하게 오고 있고 지난 7월 달에 대상경주 4등이었죠. 이때 당시에 7월달에 오너스컵이라며 한다면은 서울의 최강 마필, 부경의 최강 마필이 다 나왔던 경주였는데 이때 당당하게 4등을 했던 마필. 이때부터 이 마필이 걸음의 변화가 확실했었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변화를 보였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21일 4등, 그 다음에 9월 25일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57을 짊어지고 강편수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신문배 대상경주 때 정말 어마어마한 마필 또는 대한질조, 석세스 마초, 돌아온 포경선 이런 마필들과 대결을 펼치면서 당당하게 3등을 했고요. 직전에 권호창 기수가 기승을 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권호창 기수를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마필이 정말 끌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떤 기수가 기승을 했어도 직전에는 들어왔던 걸음이었다. 그만큼 대망에게는 최근에 완벽하게 주시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 대비 2.5kg 늘긴 했습니다만 이미 최강의 마필과의 경쟁에서 동일한 부담 중에 57을 짊어지고도 선전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전혀 문제는 없고요. 53.5라는 부담량이 좀 적어 보이네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적어 보입니다. 뭐 최근에 구절염이라는 질병량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대망의 길,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인기 마필이고 12번 밥의 어리언이라는 마필. 밥의 어리언도 최근에 여러 번 대상경주 치른 바 있었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마필의 사이즈가 1등급에서 통할 정도의 사이즈는 안 된다라고 느꼈는데 이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그에 따른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경주 10월 28일 경주가 그냥 일반 경주였지만 바벨이라는 마필이 55를 짊어지고 여기서 우승을 한다? 경주 내용과 기록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랑프리 대상경주 국내 최강의 마필 간의 경쟁이죠.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당당하게 정확하게 7등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국내 랭킹 7위죠. 그랑프리 대상경주에서 7등을 했던 마필. 그런데 서강주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51.5의 부담 중량. 제가 최근에 이 핸디캡 경주의 핸디캡을 보면 이게 좀 맞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정해진 누르는 분명히 있죠. 정해진 누르는 있고 서강주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현재 2kg가 더 감량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거를 감안해도 벌마이스타보다 오히려 더 적게 받았다? 여건 너무 좋습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이제 8번과 12번 마필은 일단은 주목할 마필들이고요. 6번 마필 예스 퍼펙트도 최근에 걸으면 정말 좋았습니다. 측정경 이 마필도 전개가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는데 여력이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1200보다는 1600m 레이스가 좀 더 많이 유리할 마필입니다. 그 마필이 6번 예스 퍼펙트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관심 마필. 자, 그럼 이제 인기 마필에서 끝날 것이냐? 필히 주목을 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배당을 노리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필히 그래도 안고 가고 주목할 마필이 이번 경기 있습니다. 바로 내친 2번 프로칸설 이 마필입니다. 프로칸설. 이게 상당히 좀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프로칸설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지지난해였죠. 그때 12월 달에 1등급 3등, 2월 달에 1등급 3등. 그러니까는 1등급에서도 이 마필은 경쟁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공백기를 가지면서 최근에 5월 달에 공백기, 그 다음에 6월 달에 복귀 전 또 공백기, 그리고 11월 달에 복귀 전이었고 작년 12월, 이번에 공백기 외 세 번째 경주입니다. 제가 이 프로칸설이 7세의 나이가 되긴 했는데 이전의 경주력은 1등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었던 마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GM사 때 걸음이 월등했습니다. 물론 1등급 마필이었기 때문에 월등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걸음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복귀 전 때 최상현 기수 딱 두 번 치르고 난 다음에 이번 경주에 서수홍 기수로 딱 교체가 됐습니다. 서수홍 기수. 그러니까는 저는 이 프로칸설에 대해서는 이미 이때 이 마필의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두 번의 경기를 치렀고 이번에 승부 기수다. 그것도 30조 마방에 또는 박희상 마주에 또는 이 프로칸설을 가장 잘하는, 정말 가장 잘하는 서수홍 기수. 프로칸설은 23번의 경주를 치러서 5승 준우승 3회입니다. 서수홍 교수가 기승했을 때 14번 기승해서 4승 준우승 3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외에 다른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이 마필에 9번 기승해서 1승밖에 없는 거죠. 다 서수홍 기수가 그에 따른 답을 찾았던 마필입니다. 여러모로 이번 경주 이 마필이 승부고 왜 승부를 하는 타이밍이냐? 마필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공백기에 실전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승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칸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는 주목을 해야 된다. 상대의 인기 마필, 대망의 길이라든가 바베어리엄, 예스 퍼펙트의 부담 영향이 너무너무 좋지만 이 프로칸설의 능력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놓고 가든지 아니면 안고 가든지 중요한 거는 안고 가는 거는 필히 안고 갑니다. 필히 안고 가줘야 되고요. 2번 프로칸설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터치 스타맨이나 마필 그리고 이제 블루치퍼 세월이 좀 무상하죠. 근데 블루치퍼는 제검을 받고 나왔는데 뭐 이제는 이 마필의 활약을 기대하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반면에 이제 터치 스타맨이나 마필은 아직도 6세마기 때문에 더 보여줄 거림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장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마필도 19조 마방의 박재희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도 2021년도 그랑프리 대상경주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재작년이었죠. 4세 나이 때 이미 검증된 거로 마필이었었고 이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 터치 스타미나 마필도 최근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52에 박재희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이 마필도 일단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A급 승부처고요. 일단은 8번 대망의 길, 12번 바베어리언, 여기 예스 퍼펙트 터치 스타맨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키를 쥐는 마필은 2번 프로칸설 이 마필을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안고 가줘야 됩니다. 삼복이든 복승식이든 쌍승식이든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안고 가줘야 되고 제가 좀 더 과감성을 띄울 것인지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키를 쥐는 마필 2번 프로칸설을 추천을 드리면서 이렇게 1호 방송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설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부경 경매 아쉬움이 큰 나머지 더욱더 이를 악물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정말 대승을 통해서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몬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상당히 좀 많이 힘이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318분이었는데 한 분이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319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1호 서울경마 역시 최선의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